안녕하십니까, 오태훈입니다. 아, 지금 아까 저도 뒤에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뭐 실제로 연구대가 어떠한지, 뭐 또 일반 편입하고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과연 연구대가 얼마나 잘해야 갈 수 있을까? 수능 때는 엄청나게 소실 잘해야 되죠. 마지막 문제를 거의 풀어야 되고 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 편입은 완전히 다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한번 드리면, 좀 고려대학교 수학과 박사 졸업을 했고, 조교수로 한 8년 동안 이 비정형 트랙으로 2년, 2번 트랙을 도는 동안 교수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전선으로 나왔습니다. 부교수로 안 가고, 중간에 논문을 안 쓰고 딴짓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제일 아쉬웠던 게 이제 사학연금을 이제 접고 이제 나왔었는데,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도 한 여기 있으면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이 연구대 편입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최근 제가 6년 동안 657명이라 했는데 지금 1년 작년에 거 안 넣었네요.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합격시킨 친구가 6년 동안, 한 7년 동안. 지금 이제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왜 보여드리냐면,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죠. 뭐 어떤 특별한 친구들이 되는 거가 아니고 학교가 매우 좋은 친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실례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요번에 그 연세대 고려대학교가 1차 발표가 났거든요. 그래서 발표 나서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면접 보기 전에 며칠 전에 저한테 한 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웬일이냐 이러니까, 그 친구가 작년에 저한테 수업을 들을 때 자기가 이 친구가 전문대였거든요. 그 학사 편입을 준비한다고 해서 학점은행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점은행제를 한다고 했는데, 요번에 고대 면접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합격했으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학점은행제를 했는데 학점을 못 딴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걸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간다고 가서 면접을 잘 봤다 하더라도 자격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연세대도 되고 고대도 됐어요. 전문대고 학점은행제인데, 너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냥 뭐 다시 준비한다 이러는데, 그 친구도 처음에 준비할 때는, 제가 이거 저 학번 제 이 전문대 학점 이걸로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가능합니다. 뭐 전적대가 좋다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좋은 게 꼭 100% 좋은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제일 마지막엔 또 자신의 운도 따라야 되죠,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준비를 하는데, 이제 연구대로 준비하면 이제 이 옵션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나머지 학교들은 어떻게 준비가 될까라고 생각하는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지만, 그만큼 준비할 수 있게끔 현장에서는 많은 자료들을 줍니다. 그리고 충분히 연습을 해서 이제 서성한이나 이런 중앙, 그래도 연구대로 준비하던 친구들은 그래도 중앙대 선까지 준비하지 그 밑으로는 준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데는 거의 연구대 라인이고, 그 밑으로 이제 중앙대 그 정도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를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아직 요번에는 이제 합격생이 발표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지금 한 해가 지나갔으니까 재작년에 합격했던 친구들 이렇게 쭉 보여드리는데, 전작가도 18명 이러는데 20명이었고요. 합격 뽑은 인원수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만 이제 뭐 독학을 했던지 외부를 했던지 뭐 그런 친구들이고, 거의 다 여기는 준비한 친구들이 합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고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총 합격을 하게 되는데, 어, 일단 요거는 합격자 파티를 한번 했던 걸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그래도 우리가 김영희 여기 그래도 편입에서는 제일 큰 회사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연예인도 부르고, 연세대 합격했다는 그 의지를 보여줘요. 학교 안에서 이 심정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축하 파티도 해주고, 연예인이 중간에 있는데, 저는 봐서 연예인이 어떤 연예인인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런 분을 한 분 불러서 이렇게 합격 파티도 해주고요. 한편은 연세 고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연세대하고 고대가 이제 출제 범위가 뭐냐 이런다면, 이제 보통 그렇거든요. 일반 편입하고 연구대 편입하고 차이가 뭐냐 이런 말들도 또 많이 묻습니다. 연세대나 고대는 둘 다 공통적으로 이제 캘큘러스 책, 미적분학 책 한 권입니다. 그럼 미적분학 책 한 권이면 저기서 내면 되느냐 이러지만, 실제로 여기서 시험 문제 안 냅니다. 그냥 그 범주라는 거지, 시험 문제는 완전히 생뚱맞게
뭐 올림피아드 문제를 내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또 특이한 문제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냅니다. 그럼 이걸 혼자서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이걸 대비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 7, 8년 전이면 가능하지만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이제 이 서현대 수학이 안 들어가는데 연세대는 이제 서현대 수학까지 포괄입니다. 그래서 범주가 조금 더 넓죠. 고려대학교는 이제 서현대 수학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로지 미적분학 하나만 준비합니다. 하지만 고대 하나만 보기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고대, 중대 뭐 그 밑으로 학교들도 준비를 한다면 선대를 같이 해두는 게 나중을 위한 좋은 옵션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 편이면 이제 여기서 공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학 수학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연고대 범주에는 공학 수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고대 편입이 관해서는 이제 따로 이제 공수를 또 따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일단 연세대하고 고대하고 시험 문제나 어떤 특징들이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나온 게 이제 이게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에는 19문제가 수학과가 나왔고요. 그다음 비수학과가 17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수학과는 전부 다 오지선다형 찍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현대 수학이 일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17문제는 똑같았고요. 두 문제가 이제 서술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판을 보겠다는 거죠. 사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3, 4년 전만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논술입니다. 논술. 서술을 하게끔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몇 년도마다 뭐 2년마다 1년마다 시험 문제 어떤 수준도 달라져 버리고 스펙도 계속 달라집니다. 이게 고대 문제고 고대는 뭐 그냥 10문제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습니다. 수학과 비수학과. 그래서 50분 내에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적느냐. 찍는 건 아니고 단답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편입에 관련돼 있는 그냥 단순한 대학 미적분학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편입스러운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제 요번에 나왔던 것들은 요번에 나왔던 문제도 똑같이 연세대나 고대는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재작년 나왔던 문제를 제가 해놨는데 하나가 잘렸는데 수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에 14문제 비수학과도 마찬가지로 14문제가 나왔습니다. 14문제 중에 4문제는 이제 수학과는 서술을 하게 했고 나머지 4문제 비수학과는 단답으로 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연도는 완전히 뭐 19문제, 17문제 서술을 냈다가 시험 문제 바꿨다가 여기는 단답형 아예 내지도 않고 객관식 냈다가 올해는 또 뭡니까? 단답형 냈다가 서술형 냈다가 그냥 어떤 뭐 문제 수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 어떤 연도는 8문제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떤 연도는 12문제 나올 때도 있고 이때는 제일 또 많이 나왔습니다. 19문제. 그래서 이때는 또 올림피아드 문제가 많이 나왔고 요번엔 또 계산 문제가 또 많이 나왔고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가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계속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파트 좀 쉬웠던 파트에만 집중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준비를 해야 되고요. 연세대 특징을 보시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형이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중이라는 개념을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 시험 문제가 교수들이 그때마다 만들어내는 문제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 국내 문제가 아니라 거의 올림피아드 문제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술, 객관식, 막 단답형 이것들도 막 바뀌어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하도 그래서 저도 수학과 교수 있었으니까 그 지인을 통해서 이제 연세대 수학과 교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자기들도 이제 그냥 뭐 이러다가 갑자기 또 서술로 다 내버렸겠다. 또 요번에는 채점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냈다. 또 요번엔 또 딴 교수가 냈다. 왜 이러니?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공부를 하는 게 맞고요. 실제로 합격 점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제 수학과 같은 경우는 높겠지만 우리가 보통 공대 비수학과지 않습니까? 일반 편입하고 연고대 편입은 일반 편입은 수학 범주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거의 뭐 공식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진짜 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식을 외워야 되고 하루 종일 수학만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연고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수학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공부 하나만 다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학도 해야 되고 물리도 해야 되고 화학도 해야 되고 게다가 공인 영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내가 수학에만 모든 뭐 몰빵을 두고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범주를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양을 그게 맞춰서 훈련시켜 주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사회환경 쪽 그쪽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합격 점수가 수학 점수가 한 50점, 물리 점수가 한 50점, 화학 점수 40점 이러면 연세대 갑니다. 그게 점수입니다. 학교가 엄청나게 좋느냐 하면 학교 별로 안 좋아요. 이 친구가. 정말. 그 중에는 이제 학점은행제도 있고 전문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합격했던 친구 중에 하나는 또 강원대 안경공학과였거든요. 이 친구도 연세대 건축공학과 합격을 했어요. 단 한 번만에.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의지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겠다 하면서 계속 흔들려서 내가 되겠나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세 과목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수학 하나만 성적이 확 높다고 해서 합격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공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연세대 학습법은 이제 항상 이 변화되고 증명도 출제되고 어떤 연도는 증명 안 나왔다 이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냥 빼버리고 올해는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빼버리겠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두루두루 모든 범주를 완벽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 시너지 효과를 보고, 그리고 또 연세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좋은 학교지 않습니까? 학교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찍어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가 실력이 안 되면 학교를 다니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연고대 편입을 준비하던 친구들은 거의 다 여기서 공부했던 친구들은 전공이나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외워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시너지 효과의 로직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거의 전문대생이더라도 이 친구가 이미 연고대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학교 들어갔을 때도 생활을 하기가 매우 편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또 잘합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도 다들 최소 못 가도 대기업 가고, 요번에도 학생들 졸업하고 나서 뭐 1월 2일인가 신촌에 가다가 학생 만났는데 그 친구도 전문대였거든요. 그러니까 1월 1일인데 대기업에 바로 지금 취직돼서 그냥 놀고 있다가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은 어떻게 됐냐니까 뭐 카이스트 가고 다들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그런 친구들이 또 갔다가 또 뭐 의대나 약대나 또 관심 있으면 또 가는 거고요. 이번에 연세대는 또 약대가 수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해놨고 나중에 내가 화학도 했다 한다면 나중에 보고 졸업할 때쯤 돼서 생물 좀 공부를 조금만 해가지고 약대를 갈 수도 있습니다. 약대나 이런 데는 또 스펙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의약대 이런 데는.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를 잘 해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 드리고, 고려대학교는 이제 문제가 10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산수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보면 매우 쉽기 때문에 거의 대략 한 70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는 60점 받은 친구도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말했던 연세대 같은 경우는 어떤 연도는 합격 점수가 몇 점이냐면 30점밖에 안 됩니다. 전작가입니다. 전작가. 전작가가 30점대예요. 그러면 뭐 얼마나 시험 문제가 어렵길래 어떤 연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반 편입생들은 아예 손도 못 대는 정도. 거긴 뭐 들어갔다가 그냥 백지 내고 나오는 그런 문제고, 내가 조금이라도 서술을 좀 썼다고 하면 거기서 점수를 얻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연도는 문제가 좀 쉬워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 어떤 거냐면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가는 시험 제도예요, 이게. 그래서 보통 연세대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보면 어떤 친구는 그런 친구 있어요. 선생님 시험 정말 잘 봤어요. 몇 점 받았느냐 이러니까 저 요번에 수학 70점 나와가지고 요번에 합격할 것 같아요 이래.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최종 떨어졌어요. 왜? 그러니까 사실 시험 문제가 쉬워가지고 80점이 이제 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쉬우면 학생들이 다 높아요. 어려우면 다 낮은 겁니다. 그걸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 학습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써놨는데 수많은 계산을 통해서 그냥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많이 말씀을 다 일일이 다 드리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띄우고요. 연세대 기출 문제입니다. 이 기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풀이법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매우 쉽죠. 24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4년도 연세대 기출 문제인데 보시다시피 뭐 증명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도 나옵니다. 이건 수학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비수학과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또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올해 나왔던 문제를 보면 요번에 25년도 나왔던 문제는 뭐 말은 정말 여기 뭐 말이 많습니다. 뭐 선형 변환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말이 많은데 이거는 정말 공식 하나만 외우면 그냥 금방 풀 수 있는 단순한 문제입니다. 뭐 지금 아마 오늘 학부모님들도 오셨지만 이게 뭔 소리야 싶으지만
풀이법을 조금만 배우면 이거 금방 공식으로 해서 몇 초 컷으로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적분 문제죠. 이런 것도 이제 마지막 수학과도 그렇고 이제 수학과도 그렇고 이번에는 비수학과도 똑같은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연도는 수학과 비수학과 구분했다가 또 어떤 연도는 시험 문제를 이번에는 왜 그러냐면 연세대 내에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학교도 복잡하고 뭐 그 안에서 소송도 걸리고 뭐 이래니까 그 교수가 그냥 시험 문제를 대충 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시험 문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조잡합니다. 문제 자체가. 그래서 적분해서 극한을 하면 금방 풀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마지막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고대 문제 볼까요? 고대 문제는 진짜 이 1번 문제는 1초 컷입니다. 연습한 친구는 그냥 답이 2라는 거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고, 그다음 두 번째도 이제 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만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문제 상황을 따라서. 24년도 기출 문제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이제 다변수 파트라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훈련돼 있던 친구들은 보자마자 이것도 쉽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고려대학교 25년도 기출 나왔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게 수학과하고 비수학과하고 똑같은 문제인데요. 문제 자체는 이제 주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라. 어떤 계산을 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공부를 할 때 그냥 공식을 외워가지고 몇 개를 찍는다. 이런 시험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객관식 문제가 몇 개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일반 편입이나 연고대 편입이나 똑같은 수학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반 편입을 했다고 해서 수학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연고대 수학을 했다고 해서 일반 편입 못하는 거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연고대는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수학이라는 게. 그래서 그 범주에 맞게끔. 그리고 연세대 특징에 맞춰서 그 문제들만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문제 자체를. 그게 이제 진행되는 거고.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우리가 커리큘럼은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앞에 연구대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그거가 더 관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1년 커리큘럼은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를 또 드릴 거고요. 보통 이제 연구대 합격한 친구들이 보면 이제 물론 스펙 좋은 친구들도 있어요. 또 물론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전문대였거든요. 그래서 연구대를 준비하다가 첫 해에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결국 한양대 물리학과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그 다음 연도에 아쉬워가지고 그냥 뒤에 마지막에 파이널 공부 좀 하고 물론 선생님 자료 좀 주세요 해서 뭐 알던 친구니까 자료를 주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공부해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연세대 물리학과 이렇게 최종 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연세대라는가 고대라는 건 사실 연고대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가봤자 뭐 저도 고대 졸업을 하고 이렇게 학원으로 왔는데 연고대는 별거 아니고 연고대는 하나의 그 옵션입니다.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연고대라는 게 나중에 졸업을 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뭐 임원을 하든 그래도 최소한 대가리는 하나 잡고 나옵니다. 어디든. 그런 어떤 의도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뭘 할 때 제약 조건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내가 전문대에서 졸업했을 때 취업 자체도 힘들었다 이랬는데 연고대 졸업하고 나서 이 친구는 대기업에 5군데 동시에 다 이렇게 합격하는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그 나쁜 선택도 아니고 내가 투자했을 때 이게 손해 볼 거 아니냐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부모님도 오셨지만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봤을 때 내가 제약 조건을 받는다니 뭘 할 때마다 이 제약 조건을 받으면 솔직히 힘들지 않습니까? 1, 2월 달에 이제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전혀 수학 어떤 친구는 그런 친구 있어요. 저 극한 처음 봤어요. 사인이 뭐예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 친구를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따라가게끔 훈련시켜 줍니다. 근데 또 잘하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 친구들에 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숙제를 준다든지 그게 맞춰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라고 해서 완전 센 기초가 아니고 그냥 뭐 조금 하다가 말고 이런 수업이 아니에요. 통짜로 편입에 대한 전반적인 걸 싹 다 한번 정립을 하고 이제 3, 4월 달, 5, 6월 달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스튜트 책 두꺼운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걸 반을 나눠서 일변수 반, 그다음에 다변수 반 이렇게 가는데 이 안에는 이제 공학 수학이란 말을 갖다 붙였는데 사실 연세대가 미분 방정식도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3, 4월 달이나 5월 달에 하는 게 그냥 연고된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거의 여기서는 이제 개념 잡기용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돼 있는 문제들은 이제 일반 편입 문제,
최상위권, 서성한 중 뭐 이런 문제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최대한 많이 풉니다. 그리고 연고대 문제를 푸는 건 이제 거의 뭐 후반기죠, 사실. 근데 이제 연고대 문제를 왜 앞에 풀지 왜 뒤에 푸느냐 하면 그게 기반이 돼야 돼요. 일반 편입의 문제가 기반이 돼야 뭐 내가 실력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연고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미 연고대생이 돼 있어야 돼요. 뭐 연고대생이 나 안 돼 있는데 뭐 찍어서 간다? 간다고 하더라도 학교 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나는 뭐 한다? 연고대생이 되기 위한 훈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선행대 수학이 추가로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도록 이제 선행대 수학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학교 다녀야 되죠.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물리도 해야 되고 화학도 해야 되는데 어느 천년에 그거 다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강의가 꾸며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7, 8월 달, 9, 10월 달, 12월 달 이때부터 전부 다 6개월 동안 문제만 풉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를 풀겠죠. 이 문제를 풀 때 연고된 문제만 푸는 건 아니고 이제 서브 교재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많이 줘서 일반 편입 문제들의 최상위권 문제들을 싹 다 한 10년치는 연습시킬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상당히 잘합니다. 나중에 가면.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가서 이제 그 정보를 할 거고 중간중간에 이제 특강들을 해서 아까 말했던 공학 수학을 대비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또 끝났을 때 또 마지막에 또 현장에서는 제가 또 연고대 전문이기 때문에 또 따로 이래 오픈하기 고 현장에서만 이제 서성한 중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기출문제 풀이 강의도 현장에서 또 따로 해주고 뭐 해줄 수 있는 거 있다고 한다면 또 메인 수업 외에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특강들 또 무료 특강들도 있고요. 학업 계획서, 자소서 뭐 이런 것들도 무료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학대도 있는데 뭐 약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뭐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부단한 노력합니다. 그래서 수업에 대한 뭐 부교재를 따로 준다든지 아니면 뭐 김영 모의고사라든지 자료들을 이제 한 10년치에 관련된 문제들을 줄 거고요. 스터디 책 연습 문제도 따로 다 만들어서 따로 제공을 해줍니다. 일반 편입에 다루는 모든 기출 문제들은 수업에 맞게 이제 수업 진도에 맞게끔 해서 문제들을 또 제공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연고대만을 위해서 매회 이제 수업 시간마다 이제 퀴즈 자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풀어볼 수 있겠죠. 또 현장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그룹별로 이제 학업이 진행되는데 후반기에 이제 지금 1, 2월 달에는 이제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고 한 3월 달 되면 이제 혼자 다니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뭐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묶어줍니다. 같이 공부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같이 공부해서 그 친구들끼리 동시에 이렇게 합격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 재작년이었나? 그때 합격했던 친구 중에 하나는 이제 학과에서 한 명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옆에 친구가 너 뭐 하냐 이러니까 편입 공부한다 이러니까 이 친구도 나도 관심 있다 이래서 그 학생이 세 명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번도 같고 똑같은 친구들이 세 명이 신소재를 준비했는데 연세대 신소재 동시 붙고 고대 신소재 붙고 그래서 학교로 동시에 다 세 명이 다 옮겼어요. 그 다음 연도에 이제 그 친구들이 동기들이 또 소문이 나가지고 또 같이 왔어요. 저희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죠. 그래서 수학 학습 조교가 이렇게 항상 있고 현장에서는 이제 인강 못지않게 밴드 재질도 상당히 좋게 해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고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이렇게 네거티브한 거 말고 자기가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거고 내가 뭐 내가 될까라는 것보다는 난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게 그 시너지 효과라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난 잘 될 거다. 난 뭐 앞으로 잘 될 사람이야. 긍정적이야. 난 앞으로 잘 될 거고, 나 나중에 부모님한테 잘 될 거고, 뭐 난 정말 사회에 나가서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 시너지 효과에서 더 잘 되겠죠.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